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안녕하세요. 저도 빨리 할까요? 빨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스튜디오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빨리 할게요. 자, 3부 실력 팟빵의 정석. 여러분 잊지 마세요. 69회입니다. 이제 올해 있었던 사건들, 특히 팟빵의 폐쇄형 서비스 선언 사태, 이걸 이야기 전에 자 먼저 잠깐 작년에 2016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뭔데? 아날람이 탄생했습니다. 빰빰빰빰. 저희가 3월 16일에 첫 방송을 했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아니 무슨 이 차트에서 희미한 존재인 우리를 지금 중요한 사건까지. 우리한테는 제일 커요. 아니요, 중요한 사건 맞습니다. 자, 사람들의 불만의 핵심은 아니 도대체 팟빵이 무슨 권리로 이러냐는 거죠. 먼저 올해 4월에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것도 전사가 깁니다. RSS 지원 발행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나무위키에서는 아예 만행이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자 2016년 요거는 작년이죠. 네. 2016년 4월부터 세노스팅을 이용한 팟캐스트의 팟빵이 RSS를 늦게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RSS라는 게 바로바로 뜬다 새 했잖아요. 에피소드가 나왔다고 네. 이렇게 갱신이 되는데 그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근데 그 갱신되는 타이밍을 다른 쪽으로 나갈 때는 딜레이를 느리게. 시켰다. 그러니까 팟빵에 뜨는 거는 빨리, 딴 데는 그쵸? 조금 느리게. 팟빵이 12시에 떴다면 조금 이제 느리게 그쪽은 뭐랄까 이렇게 만졌다 이거죠. 이게 뭐 기술적인 이름으로는 캐싱 처리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건 저희 셋 다 문돌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앱에서 팟빵에 와서 RSS를 긁어가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한 방송만이 아니라 한 100개의 방송을 누를 때마다 드르륵 드르륵 하고 긁어가더라. 그 과정에서 데이터 갱신을 너무 과하게 걸더라. 그 앱들이. 그래서 우리 서버에 부담이 가서 그랬다는 게 이제 팟빵 측의 해명이었는데, 이제 해당 앱 그 주인장하고 통화해서 해결을 했다고는 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럴 수 있다는 이유로 캐싱 처리를 완전히 철회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방송들이 팟빵에 일찍 뜨고 딴 데는 늦게 뜨면 팟빵이 유리해지잖아. 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그러네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콘텐츠는 제작자들의 재산인데 팟빵이 어느 정도는 제작자들의 콘텐츠를 자기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서야 다른 RSS 리더, RSS를 읽어내는 그 앱들 말하는 거죠. 네. 이거에 RSS를 늦게 굳이 기술 작업을 걸어서 늦게 발행하는 처리를 하는 게 이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한 게 2개, 3개 정도가 섞여 있는 게 네.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이거죠. 저희도 네. 사운드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애플에 이제 그 저희 주소를 바꿨잖아요. 네. 원래 팟빵에서 발행해주는 아날람 세노스팅을 주소를 쓰다가 네, 그죠. 세노스팅에서 등록지를 바꾼 거죠. 그렇죠. 네. 그 등록 주소지를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발행하는 아날람 주소로 바꿔서 새로 고침을 했어요. 근데 난 이제 이게 한 번만 새로 고침하면 되는데 한 첫 주간은 몰라가지고 에피소드 올라오는 날마다 새로 고침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방송 구독하신 애플 뭐 팟캐스트 이제 앱을 쓰시는 분들이 네, 구독을 눌러고 아날람 있는 분들이 100몇 개의 에피소드가 계속 새 에피소드 100개 이렇게 뜬 거야. 그래서 난 네, 문제는 그거를 자동 다운로드 해두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100개가 계속 자동 다운로드가 되는 거야. 제가 항의를 받았어요. 나도 몰랐지. 우리가 데이터를 다 잡아먹은 거야. 나도 몰랐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구나. 에그머니. 에그머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팟빵 호스팅 기준에선 10,000개의 방송이 그렇죠. 막 드르륵 드르륵 긁으면 그잖아요. 왜냐하면 그 왜 긁냐면은 새로 에피소드 올라온 게 없냐라는 거를 주기적으로 긁어줘야지. 이번에 봤던 있네 하는 거 새로 고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 팟캐스트 앱은 자기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1시간마다 새로 고침해보기, 3시간마다 해보기. 동기와 주기가 있군요. 동기와 주기가 있는데 이 특정 앱이 그걸 되게 자주 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서버에서 계속 그 데이터를 긁으니까 당연히 트래픽 부담이 생긴다. 근데 이제 웃긴 건 그러면 그 앱과 그런 기술적인 걸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이렇게 좀 긁는 걸 좀 어떻게 좀 조율은 그거랑
늦게 발행하는 거랑 사실상 좀 다른 문제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거랑은 늦게 발행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 같은 문제로 인식하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저의 해석입니다. 내가 먼저 발행을 해서 듣고 싶은 애들은 우리 걸로 먼저 들을 테니까 저쪽 앱으로는 좀 덜 들을 테니 트래픽이 덜 발생하겠지. 약간 좀 다르게 해석하면 고의적으로 저쪽 앱으로 가려는 인원을 강제적으로 팟빵 쪽으로 유인했다. 팟빵 쪽으로 이렇게 이끌었다. 우리 팟빵 쪽으로 유인했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팟빵 측에서 우리 앱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남은 문제. 아까 홍 작가님이 제시한 문제. 네. 팟빵 호스팅이라는 업체를 계약하고 거기에 올린 사람들이 과연 이거에 동의했는가? 동의 안 했죠. 이거는 제작자들에 대한 사실상 배임이고 더군다나 자사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한 자기 고객들에 대한 배임인데 그러니까 좀 사실 뭐 배임이라고 하면 아니요. 제가 왜 너무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배임 아니냐라고 제가 좀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렸었어요. 네. 일부러라도 인터뷰 때 좀 여쭤봤더니 공격적으로 그렇게 인터뷰 현장에서 질문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임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부정은 못 하셨지만 그래도 캐싱 처리를 완화했다. 지금은 뭐 거의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냥 이게 디테일한 걸 떠나서 그냥 사람이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네. 드는 마음으로는 내가 만약 호스팅 서버를 올렸는데 우리 고객들이 파티로 뜯건 쥐약으로 뜯건 뭐로 뜯건 간에 다 내가 원하는 내가 업로드 12시에 딱 하면 그 사람들도 거기서 다 들어서 딜레이 없이 들었으면 하는 게 내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제작자의 마음은 그렇죠. 나의 마음은 그렇거든. 그러면 이제 근데 내가 올리는 서버가 뭐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칩시다. 팟빵을 하면 괜히 뭐 자꾸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욕하는 것 네. 같으니까 사운드 클라우드 사장에 난 전화를 해서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 나 좀 부담스럽다. 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럼 가시든가 마시든가. 우리 약간 이런 식으로 하련다. 당신들이 이심전심으로 그런 생각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어렵습니다. 불공정해도 어쩔 수 없어. 내 비즈니스니까 저도 당신이 떠나는 걸 감수하겠습니다. 만약에 떠나신다면 어쨌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식의 어떤 서로 간의 소통 피드백이 있었으면 될 문제인데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게 누락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팟빵과 다른 서드파티 앱, 즉 어떤 그게 사업자면 사업자고 어떤 그랬던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컨텐츠 제작자가 빠져 의견이 있으니까. 빠져 있다는 네. 3자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팟빵 측에서 이 3자 주체로 3자, 4자, 다자 주체가 돼야 하는 문제를 자꾸 팟빵 대 누구의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해당 주체와만 고려한다라는 거. 그렇죠. 이 이거. 문제가 자꾸 발생돼요. 그래서 제작자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 앱이 우리 팟빵을 너무 괴롭혔다라는 식으로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걸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무리 북한이 미국발 ICBM을 쏜다고 해서 우리를 빼고 미국과 북한이 같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남한, 일본, 러시아, 이 중국 접경 국가 다 섞어서 얘기해. 다 걸린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오자회담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자꾸 북한이랑 미국이랑만 1대1로 하겠다.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가 선생님 되는. 저희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문제예요. 한국의 영토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얘기를 하면 팟빵 대표님은 캐싱 처리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고 완화했으니 지금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저희 대표님하고 저하고 취재 인터뷰가 나간 내용을 가지고 또 네티즌 수사대들이 또 재취재에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과연 지금은 어떻게 됐나. 인터뷰 이후에도 여전히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업데이트된 방송이 아이튠즈에는 오후 3시에서 4시 넘어 반영되는 등 지연 발행은 여전하다. 이걸 또 네티즌 수사대가 확인한 거야. 근데 이런 지연 발행은 지대너비아시나 우리 아날람과 같은 성격의 아카이브 성격의 방송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이를테면 김어준의 뉴스 공장 같은 거 있죠. 그때 시사니까 네, 시의성이 중요하죠. 시의성이 중요하고 벌써 뉴스라는 건 오후면 벌써 바뀌어 있잖아. 네. 빨리 듣고 싶잖아. 특히 아침 출근길 방송인데 뉴스 공장 막 이런 거는 이런 일일 시사 뉴스 팟캐스트에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네티즌 수사대들이 또 확인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근데 한편에선 이거를 알게 돼서 좀 속이 시원했던 게 우리 예전에 이제 방송 처음에 올릴 때 이상하다 여기 안드로이드에는 빨리 올라갔는데 왜 아이튠즈는 이렇게 오래 걸릴까 왜 몇 시간이 늦을까 했는데 이거였구나 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애플 아파도 흉봤잖아. 알고 아프자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애플 흉봤잖아. 얘네는 일 안 참, 한다면서. 나는 얘네- 얘들은 우리 애플 흉보고 얘들은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뭐 이럴 거면 원래 늦게 뜹니다라든가 랜덤합니다 뭐 하는데 뭐 이상한 애들이야 막 이러는데. 지들 맘이야. 어쨌든 알게 됐어. 왠지. 그렇죠. 그거는 속이 좀 시원했다. 네 맞아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 11월에 세노스팅은 물론이고 다른 호스팅 서버 이용자들의 RSS 주소까지도 감춰진 사건이 있었어요. 원래 RSS 주소가 다 공개돼 있었고 이메일 주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내렸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스크립트를 보면 보이는 거고 애플도 가보면 RSS가 떡하니 있진 않다. 뭐 그렇긴 하죠. 음. 네. 그래서 클릭 한두 번 정도가 추가된 거다. 그 팟빵 대표님 설명으로는 5가지를 걸친 정도다. 네. 그래서 인터뷰 중에는 저희가 납득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인터뷰 중에는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나가고 또 네티즌 수사대가 어떤 분께서 이걸 왜냐면 저희가 네. 어떻게 납득했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 주소를 치면 남얘기닷컴이면 제일 깔끔한데 남얘기닷컴 슬래시 하는데 그러니까 사이트 미관상 그런 주소들이 노출되는 거를 좀 이렇게 가렸고 네. 그렇지만 숨긴 게 아니라 누구나 소스를 간략화한 것이다. 소스를 뒤집으면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납득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신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 수사대의 취재 결과, 수사 결과 예를 들어 지금 팟빵 1위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란 말이에요. 네. 이 뉴스공장의 공식 RSS 주소가 있는데 PC 팟빵 소스를 보면 인코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눈으로 볼 수 없게 숨겨놓은 걸 확인한 거예요. 이분이. 한 번에 모르게. 그래요? 그러면은 거꾸로 디코딩을 해놓으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잖아. 디코딩의 과정을 굳이 강요한 것도 문제지만 돌아야 하는데 공식 RSS 주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재가공된 이상한 RSS 채널로 연결된다는 거죠. 연결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에는 이 RSS 주소 감춰진 사건에 대한 팟빵 대표님의 해명은 문제를 난 못 느꼈다. 저희는 못 느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된 것이 계속 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를 못 느끼셨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네티즌 수사관께서 저한테 멘트를 이걸 확인하신 달아주셨어요. 분께서.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전 계속 제기하는 게 사람들은 어쨌든 스토리텔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생기면 거기서 스토리텔링 앞뒤에 전후 관계를 엮어서 의도성을 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 의도성이 있을 때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당신들이 싫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기분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뭔가 액션이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의도와 의혹과 그런 것들이 막 증폭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사실 저희는 납득했다가 방금 네. 이 얘기를 듣고 사실 또 이게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뭔가 5가지를 걸쳤다 수준은 아닌 거야 지금 느낌이. 옷가지를 벗겼는데 내 몸이 아닌 거지. 뭐 이런 약간, 내용이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러다가 올 2월에 네. NHN 벅스에서 런칭한 파티라는 파티스트 플랫폼이 등장을 했어요. 팟캐스트 플랫폼. 파티스트 아닌다. 죄송합니다. 팟캐스트, 팟빵스트. 이게 지금은 어른들이 그냥 보편 잘 모르시는 분은 팟캐스트 이꼴 팟빵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야 네. 팟빵 들어봤냐 이러잖아요. 나중엔 파티스트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합쳐져서. 뭐 그럴 수도. 네. 이제 파티가 등장하고 나서 팟빵은 굉장한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급해졌는데 이거는 대표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네. 본인이 여러 번 강조해가면서 표현을 하신 건데 지금까지 비용을 매몰해가면서 독점력도 유지를 했고 세노스팅 통해서 방송도 서버에 두고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만 보유했다. 자기들이 보유한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또 일정 부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 자체로 문제라고 전 느끼긴 했지만 어쨌든 팟빵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이윤을 보다 적극적으로 회수할 때가 다가왔는데 그죠? 사업적으로 뭔가 해야죠. 이것도 본인의 표현입니다. 근데 파티가 등장한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래서 파티가 등장한 지점에서 이 팟빵 대표님은 이제 팟빵 플랫폼이기도 하고 동시에 호스팅이다. 우린 세노스팅과 팟빵은 우리는 하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엔 이해를 못했다가 결국 그냥 유튜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여태까지 다른데 여기저기 있는 파일을 네. 주소만 끌거다가 대충 보는 네네. 그걸로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유튜브 같은 회사다. 그리고 아예 그런데 약간 호스팅을 분리해놨더니 좀 오해의 여지가 있고 뭐 여기저기 또 다른 데로 또 송출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유튜브 같은 걸로 만든다. 이런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제작자 입장과 다르죠. 제작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이죠. 네. 호스팅은 호스팅이죠. 한 회사가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제작자 입장에서 어떤 호스팅 업체를 이용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어떤 플랫폼에 등록해서 RSS를 발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죠. 지금 그게 7월까지의 모델이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팟빵 측에서는 제작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를 하는데 센 호스팅을 많이 사용하고 팟빵에 등록을 많이 한다. 네. 사람들이 그 신고적인 오리지널리티는 팟빵 측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시고 또 원적지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픈소스인 팟캐스트에 그런 개념은 원래 없어요. 여기가 좀 신기했던 게 이런 거죠.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자회사로서의 두 개, 팟빵과 센호스팅이라는 거를 같은 한 몸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행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네. 팟빵이 업로드해서 바로 업로드해서 팟빵이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됐어요. 네. 팟빵이. 지금 8월 1일 이후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 말이 맞죠?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왜 네. 유튜브도 유튜브에 올리는 걸 그걸 다른 데로 긁어가는 거니까. 네, 네. 공유하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재생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전 모델은 아무리 자회사라고 해도 그건 그냥 하나의 호스팅 회사와 하나의 팟빵 플랫폼 회사일 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작자나 유저들은 다른 걸로 인식하죠, 당연히. 네. 왜냐면 기능이 다르니까. 네이버 카페랑 네이버 블로그를 누가 같은 걸로 보나요? 네이버 건 건 알지만. 근데 이분은 그걸 하나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여기서 온도차가 생겨요. 하나로 설명을 하려고 계속 그러시는 건데 네. 콘텐츠는 제작자들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콘텐츠 주소를 먼저 등록한 곳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사업자로서 그리고 그 곳이 그 사이트가 일정 지분이나 특정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사실 팟빵은 그렇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센 호스팅 제공을 통해서 팟캐스트에 기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러느라 지금까지 참 고생을 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사실 사용자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선 그 두 개는 다른 거일 수밖에 없고 다른 업체일 수밖에 없고 다른 서비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팟빵에서 나오신 분들도 그 말은 맞다, 맞긴 맞다라면서 시인을 하긴 하셨는데 왜냐하면 원래 팟캐스트는 어떤 호스팅 업체를 놓고 거기서 주소를 따와서 어떤 주소를 앱으로? 따온 앱으로 듣는 네. 건데 이 개념대로 서비스를 두 개를 다 하신 거예요. 호스팅 서비스도 열고 앱도 만드신 거지. 그렇지만 그거는 원래 있던 개념이니까 다른 건데 그걸 자꾸 한 몸으로 생각하신 거죠. 그럴 거면 애초에 원래부터 유튜브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약간의 오해? 인식의 오해? 차이? 인식의 오해라기보다는 인식의 간극.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그죠?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다르면 제작자들에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근데 처음부터 사업적인 접근이었고 호스팅 서비스 자체가 스스로 밝혔듯이 제작자들의 콘텐츠가 모인 물량을 가지고 광고 영업을 했으며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호스팅 서비스를 만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의 팟빵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순환 논증이라 그러죠 우리가. 순환 논증의 의혹에서 자유롭진 않으시다. 그러니까 팟빵과 호스팅이 하나라서 호스팅에 유치한 콘텐츠는 팟빵의 콘텐츠다. 라는 식의 말씀으로 자꾸 이 얘기가 수렴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스팅 서비스도 우리가 있고 팟빵도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 둘은 하나고 왜 우리 거니까 우리 둘 다가 했으니까 근데 이 논리가 밖에 사람들이 보는 건 온도차가 다르다는 거죠. 그럴 거면은 아예 명시를 했었어야죠. 계속 얘기하지만 유튜브처럼. 그리고 명시도 안 되지. 왜냐하면 유튜브를 처음부터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에는 유튜브처럼 처음에 하고 유튜브처럼 굴었어야 되는데 유튜브처럼 안 하고 원래 팟캐스트 모델처럼 해놓고 인식은 유튜브처럼 하셨다. 이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파티는 자 등장했습니다. 파티. 처음에 팟빵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한국어 팟캐스트 방송들의 RSS 주소를 긁어다가 파티 앱에 노출시켰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팟캐스트 구동 원리의 상식으로는 그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그런데 당연히 한국어 팟캐스트의 대부분이 센 호스팅을 썼고 팟빵 그러다 보니까 팟캐스트가 긁어가는 그 주소 네. 긁어가는 RSS가 있는 바로 그 음원들은 센 호스팅을 통해서 호스팅 창고에 지금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팟빵은 서버 값은 우리가 물고 이득은 파티가 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호스팅 서비스란 건 팟빵의 자유잖아요. 그죠?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는 팟빵에다 돈을 내고 있죠. 네. 내고 있었죠. 네. 그리고 팟빵 역시 남의 콘텐츠 주소를 긁어가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팟빵은 불만인 거죠. 자신들은 수기로 손으로 하나하나 긁어갔는데 파티는 기계를 이용해서 쫙 대량 복제를 해간다. 이게 팟빵 대표님 말인데
저희는 납득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이게 제가 뭐라고 대면까지 하신 분에게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고 근데 이거는 사실 같아요. 저는 어떤 댓글에 그 우리 기사 댓글에 썼던 그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소작을 줬는데 그걸 소로 갈든 트랙터로 갈든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어. 그리고 서버 값은 우리가 물고 이득은 파티가 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애초에 그게 불합리하면은 호스팅을 안 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아니면 호스팅비를 올리시던지. 그렇죠. 네. 호스팅비를. 근데 그러면 아마 호스팅비를 올리면은 호스팅을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거나 네. 호스팅을 안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사업적인 그 로드맵상에 네. 에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호스팅을 떠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파티는 자동으로 이득을 한다. 근데 사실 팟캐스트 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애플 팟캐스트 앱은 뭐 사운드 클라우드든 아이블로그든 거기가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하든 애플 팟캐스트 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것 때문에 아이폰을 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애플의 수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시장에 그런 어떤 기울어짐이 생겨버린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상에서.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야말로 정말 전략적이고 사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접어야 한다. 아니면 감당하려면 뭔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협의를 해서 뭔가 이걸 조정해야 업체들끼리. 된다. 업체들끼리 조정하든 제작자들한테 뭔가 양해를 구하든 다자간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갑자기 여기서 또 한 번 제작자를 빼고 네. 파티한테 억울함만 느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울함도 느끼셨고 일단 2단계에선 두려움. 얘네 뭐냐. 그렇죠. 사실 규모가 되게 큰 기업에서 뛰어들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뭐랄까 안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네. 이분들이 갑자기 파티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을 느낀 팟빵은 파티를 시장에서 치우려고 그래요. 자, 잠깐 여기서 이제 네이버가 네. 굳이 팟캐스트 시장에 왜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이제 이건 뭐 제가 들은 겁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했더니 왜 우리가 2000대 초반에서는 멀티미디어가 대세라 그래가지고 네. HD다. 보이는 HD다. 보이는 거. 1080. 그래서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고 비디오 콘텐츠를 뭔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업체들이 확보하는데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IPTV 하면서도 그런 네. 소스를 확보한 저작권 확보해서 IPTV 영화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의 니즈가 비디오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고. 네. 그렇죠. 근데 오디오도 사람들의 니즈는 꾸준하다. 알고 보니. 원래 그때 앞으로의 니즈는 비디오에 있다고 생각한 건 마치 이제 라디오는 끝났어 이런 느낌이었단 그쵸. 말이죠. 생각해보니 사람들은 의외로 오디오를 많이 듣더라는 거예요. 정말 비디오 캐스트 라디오 스타잖아요. 그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디지털화돼도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숙제를 하면서 음악을 듣고 오디오를 듣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 왜 음성 그 로봇 있잖아요. 네. 뭐 요새 틀어줘, 뭐 불 켜줘.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디오 콘텐츠를 각 업체마다 확보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비디오는 눈과 귀를 다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두 개를 다 못 쓰고 귀만 쓸 때가 많은 거죠. 의외로 그렇죠. 그 수요가 끊임없이 이게 줄 줄 알았는데 줄지 않고 끊임없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토메이션 시스템들이 예를 들어 이제 아이폰은 좀 시리 같은 것이 이제는 차, 냉장고, 네. 집, 화장실 뭐 이런 데 다 연결이 돼서 나중에 시리야 잘 건데 불 꺼주고 아날람 틀어봐라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데 그럴 때를 대비한 어떤 컨텐츠 확보 차원에서 모든 기업들이 오디오 소스를 확보하는데 지금 주안점을 두고 네. 있는데 지금 현재 오디오 소스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팟캐스트 쪽이니까 네. 당연히 이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이상하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팟캐스트에 뛰어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이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NHN이. 예, NHN이. 예. 자, 그래서 팟빵은 급하게 파티와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협상을 하면서 부탁이면 부탁이고 제안이면 제안을 한 건데 첫 번째 그런 식으로 긁어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팟캐스트 말고 다른 거 해라. 근데 이건 좀 웃기네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같은 거 해라.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또 별도의 서비스입니다. 근데 사실 파티가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의문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팟빵은 3도 이상 파티가 그랬어야 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파티는 당연한 건가요? 거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RSS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리고 공유의 정신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럴 의무가 있냐? 그래서 거절했다 그래요. 그 파티의 거절을 듣고 4월 공지 사건이 생긴 거예요. 네. 4월 공지는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건 센 호스팅 내부의 사용자들만 하는 겁니다. 예, 지난 4월에 4월 20일부터 새로운 약관이 시행된다는 통보가 센호스팅 사용자들 대상으로 떴어요. 네. 센호스팅에 접속하면 나오는 특정 페이지에 말이죠. 팝업으로 뭐가 떠 있단 말이야. 이 내용이 뭐냐면 팟빵이 센호스팅 사용자 대상으로 호스팅의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거였어요. 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원래는? 그러니까 뭐 약관이 변경할 수는 있는데 제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내가 어려우니까 나 앞으로 좀 이렇게 할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이 할 거다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좀 너무 첫째는 강제적으로 느껴졌고, 아니 뭐 어떤 우리가 좀 이러니 좀 이렇게 하겠다 어떤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이 왜냐하면 이런 게 앞으로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여기에 한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린 이심전심으로 그렇죠. 어디든 많이 뿌려주면 좋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디는 안 뿌리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내가 당황하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 이걸 내가 미래를 알고 이 사람들이 2016년 언젠가는 어딘가에 안 뿌리게 될 거야. 팟빵의 이름점을 보았더니 그걸 안 알고 뿌리겠구나. 미리 그걸 알고 이용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나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그럼 알 수 없죠. 근데 내 마음은 어쨌든 모든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제한한다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에 대해서 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 제작자가 뭐가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쓰려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뭐 이제 약관을 동의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사운드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갔죠. 많이 넘어갔죠. 네. 이 내용 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팟빵 및 회사의 제휴 서비스 외에 서비스상에 게재되는 경우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의 게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서비스를 아까 같은 그런 쥐약이나 다른 서드 파티나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팟빵의 제휴 서비스가 아니면 팟빵이 당신에게 의도를 안 하려면 당신 제작자의 의도를 묻지 않더라도 내가 차단한다. 걔들이 그 앱에서 니네 주소 긁어가는 거.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제휴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상 이것은 사실 파티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제휴 서비스라고 해서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에는 떴거든요. 그러면 나는 궁금한 거지. 애플이랑 Do you know 제휴했나? 애플 제휴했어요? 이제 애플에 묻고 싶은 거죠. 드노 팟빵. 아니 애플은 제휴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이심전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제휴 서비스라고 하면 안 되죠. 팟빵의 임의적 판단인 거죠. 팟빵이 정하는 서비스인 팟빵이 거죠. 정하는 서비스. 이건 좀 달라요. 정리하면 콘텐츠의 게재 범위를 콘텐츠의 주인이 아니라 서비스 업체가 정한다? 근데 예를 들어 서비스 업체가 나는 원래 그렇게 정할 수는 있어. 내가 물기를 튼다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디를 정하고 어디를 안 하겠다라는 것부터 밝히고 왜냐면 이거는 앞으로 너무 무한 그렇죠. 거의 그 무한의 권력을 준 거예요. 앞으로 뭐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판단해라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게재를 차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건 여태까지 나왔던 걸 우리가 협의된 거. 나는 예를 들어 파티는 되고 쥐약은 안 돼. 쥐약은 되지만 파티는 돼. 뭐는 되고 뭐는 돼. 이럴 수는 있죠. 그럼 내가 동의하거나 안 하거나 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뭐가 생길지 또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에 또 카카오가 나오고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내가 판단해. 카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약관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불공정 약관이죠. 미래를 담보하는 약관이잖아요. 그리고 사운드 클라우드 쓰면 아무 문제 없어. 자기 서버 사용자에게 통제를 가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자기 서버에 있는 사용자들은 컨트롤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사실 있죠. 어쨌든 절차상으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용자가 그 앞에 팝업이 떠 있어서 그 약관을 이제 주의 깊게 보면은 동의하고 뭐 이제 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 좀 거칠지만 동의 절차는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앞으로 닥칠 미래의 권한까지 내가 갖겠다라는 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겠다라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제한도 할 수 있고 서비스가 좀 우리는 좀 여유가 없고 구멍가게니 조금 차단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그거를 과정이 너무 생략됐어요. 그죠. 그 과정이 생략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생략할 거고. 그거죠. 무한으로 앞으로도 생략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휴 서비스란 말이 이게 어불성설인 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애플이 제휴 서비스냐는 거지. 그게 왜 이렇게 은근슬쩍 개눈 감추듯 이었어야 했나. 결국은 파티 때문이었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일주일 만에 약관에 슬쩍 포함됐어요? 그럼 졸지에 가두리가 된 사용자들은 뭐며 그 선의의 해석이 세련되지 못했다. 실수가 있었다. 무리수를 뒀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사과를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그리고 하시던 말씀이 파티 그리고 제2, 제3의 파티를 막아내야만 했다. 자, 제작자 빠져있죠? 네. 그거를 또 대표님께서 계속 물으셨죠. 네. 그래서 이분이 결국 그냥 사업자 싸움인 거 맞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표님이 물어보셔서 팟빵 대표님께서 사업자 싸움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했어요. 그럼 결국 제작자들은 뭐냐는 건데 그러다가 또 무리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느끼고 4월 공지를 철회했다.
했어요. 그리고 더 큰 게 왔지. 더 큰 게 왔는데 총알을 피했더니 대포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팟빵이 가두리를 시도한 거죠. 네. 시도해도 파티가 긁어가는 걸 기술적으로 막지 못했대요. 예, 막는데도 계속 들어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게 파티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RSS니까. 그죠? 예, 그랬다고 이제 고백을 하셨는데, 자,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욕만 먹게 생겼으니 네. 이게 다 뭔가 해서 철회를 했다가 광고 듣고 오시면 더 큰 게 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6월 27일, 지금 팟빵이 현재 며칠째 시행하고 있는 뜬금포 공지가 터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공정성을 위해서 팟빵 대표님이 규정한 내용대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하고 팟빵 서비스로 파일 업로드 기능을 추가해서 통합한다. 네. 유튜브처럼 직접 자기 본인 계정에 누구나 비용 없이 그냥 올리는 거다. 그렇죠, 유튜브는? 네. 그러니까 호스팅이 아니라 업로드다. 그동안 호스팅 서비스였기 때문에 타 앱이나 타 플랫폼에서도 들을 수 있는 RSS를 발행했지만 이제는 RSS 발행 안 한다. 왜냐하면 업로드니까. 네. 외부에서 발행하는 RSS도 안 가져오겠다. 플러스 여기에 유료 과금 체제로 간다.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이라고. 선택사항이죠. 네. 예. 근데 여기서 애플은 제공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플도. 애플에게만은 제공한다. 애플에게만은 따로 코드를 넣어서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거죠. 네. 예. 이제 팟빵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제작자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일단 이게 귀차니즘이죠. 저만 해도 벌써 업로드를 요즘 이제 유튜브는 쉬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 일주일에 업로드를 3번을 해야 돼요. 옛날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한 방송마다 3번씩. 네. 심지어는 원래 파티도 이 지금의 팟빵 유튜브처럼 그런 서비스 체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만약에 하잖아. 파티에도 올리고 따로 팟빵에도 올리고 4번 올려야 돼. 사운드 클라우드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근데 그 노동이 사실은 그 일상을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볼모인데, 자, 댓글. 그동안 있었던 팟빵의 해설, 설명, 제목, 팟빵 구독자. 순서대로 업로드한 노동도 노동이고요. 다른 데서 노동보다도 바로 방금 앞에 말씀한 그게 제일 커요. 그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팟빵 내 좋아요 수. 특히 이제 댓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소통의 도구였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놓고 갈 거냐 말고 갈 거냐. 이게 볼모잖아요. 네. 볼모가 있으면 가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팟빵에선 죄송하다. 얘 달라. 이러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RSS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팟캐스트냐는 거죠. 팟빵 측에서는 그랬다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는 팟캐스트가 아니냐. 그러면서도 동시에 홈페이지에 팟캐스트라는 단어는 뭐 보이는 대로 뺐다 그러잖아요. 원칙적으로 팟캐스트 아니니까. 더군다나 이제 파티와 협상을 하면서 제안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팟캐스트 시장에는 팟빵의 노력과 지분이 있으니 상도 이상. 왜냐하면 당신들은 커다란 기업이고 후발주자인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길을 닦았는데 상도 이상 다른 영역을 개척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게 네이버 오디오 클립 같은 거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이 파티에게. 그런데 더 이상 팟캐스트가 아닌 걸 본인들은. 근데 더 이상 팟캐스트를 본인들은 안 하는데 왜 팟캐스트 시장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냐라는 논리적인 질문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긴 우리 건데 왜 당신들이 이러냐? 우리가 이만큼 해놨는데 자꾸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팟캐스트 환경을 길의 넓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길은 제작자와 청취자가 많아지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적어지면 좁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팟빵과 파티의 싸움은 뭡니까? 길을 넓히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길목에 목 좋은 곳에 있는 매점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팟빵 같은 경우는 가두리를 하려고 하고 이것이 본래 자기의 지분이다, 권리다라는 식으로 파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제작자가 빠져 있잖아요. 그 제작자가 어떻게 그 제작자들의 콘텐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어떤 그 모든 노력들 그게 어떻게 팟빵의 지분이나 권리가 됩니까? 자, 이 인터넷 모바일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곳에 자기 땅이란 건 없어요. 자기 부동산 없잖아요, 대표님.
팟빵이 보유하고 있는 해역이 있습니까? 즉 가두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사실 착각할 수 있어요. 가두리라고 하면 그 가두리 된 곳은 가두리 양식장 주인 거잖아. 그죠?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팟빵은 가두리에 쳐진 그물이 아니라 그냥 그물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싹 와서 물고기들이 자기 거라고 그 소유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티라는 낚싯대가 나온 거죠. 파티는 낚싯대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낚싯대와 그물의 싸움이에요. 문제는 낚싯대와 그물의 싸움에 제작자들이 말려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의 어권이라고 해야 되나? 인권이야, 어권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파닥파닥 대고 있나요? 파닥파닥 되는 거죠. 그 파닥파닥 되는 거에 있어서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있으니 너네들이 가두리에 갇히는 걸 좀 이해해 다오라고 그물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물고기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물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제한이 붙는 거죠. 저 낚싯대는 좀라는. 저 낚싯대는 나쁜 낚싯대다. 그러니까 자기만 얘기하면 난 상관없어요. 그물에도 있고요. 근데 새끼 치면 저 낚싯대 좀 보낼게요. 그건 내 맘인데 여기 좀 있어. 그리고 저 낚싯대는 좀이라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저 낚싯대로 갈지 이 그물이 있을지는 내 맘이지. 이 우리 광활한 말이죠. 바다에서. 그죠? 그것을 가두리를 하는 건데 자 그럼 가두리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그것도 사업적 판단 아니냐. 그리고 유료화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일단 이제부터 팟빵이 유료 과금에서 어느 정도의 과금을 요구할지도 관건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의 그걸 보면 일방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각 제작자가 취사 선택해서 유료 과금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연해요. 네. 지금 원래 있는 서비스에 유료 과금 기능만 넣으면 되잖아. 이 부분을 따졌더니 이제 팟빵 측도 제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인 차단과 제한적인 기능이 제공되는 것이 이 생태계에서는 맞다고 인정하셨어요. 네. 워낙 당연한 말이잖아, 이거는. 그렇죠. 예. 원래 로드맵도 그거였대요. 그리고 소설 사이트, 뭐 이를테면 이런 거 있죠. 그 웹소설, 문피하나, 좋아라. 이런 것도 전체 콘텐츠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지만 어쨌든 가두리고 유료 지향적이잖아요. 네. 폐쇄 플러스 유료 모델이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이트들은 처음부터 폐쇄형 유료 과금 시스템으로 시작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창작자들도 이 시스템에 동의하고 로그인해서 접속해서 시작을 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팟빵은 기존의 자유로운 팟캐스트로 각자 알아서 성장한 창작의 결과와 물량을 전혀 다른 정체성이 다른 콘텐츠로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한다는 좀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문피아도 있는데 이게 왜 잘못됐냐라고 하면 전혀 순서가 잘못됐어요. 다릅니다. 순서도 순서지만 사실상 이제 여전히 아까부터 꾸준히 계속 얘기했지만, 얘기하는 게 예.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돈 벌려고 하는데 그게 비즈니스 사업인데 뭐 그럴 수 그럼 있는데. 양어장을 지어놓고 시작하면 돼요. 다만 여기에 중요한 건 여전히 제작자가 빠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겁니다. 양어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러이러하니 그 절차가 그게 빠졌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지만 그물이에요. 양어장에 쳐진 그물이 아니라 그물 그 자체다. 이제 양어장으로 바꿀 건데 이러이런 식으로 바꿀 것이고 이러이러 하는데 어떠십니까라는 곡에 빠졌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대표님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그 인터뷰 현장에서 굉장히 제가 공격적이었잖아요. 네. 이거 물이 아니냐. 물이래요. 물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야 이분들도. 물이라는 걸 인정하시면 안 하시면 되는데 그 욕을 먹고 절차적 문제 이거 있는 거 다 인정하시는데 그럼 왜 이렇게 했냐. 파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그러면은 파티와 팟빵의 문제지 제작자들이 말려 들어갈 일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결국 말씀하시는 게 파티는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상생의 정신이 없다. IT 공룡 기업이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 공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도덕적 가치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대기업은 잘못된 겁니까? 이런 질문. 그리고 잘못된 거라고 해도 문제죠. 왜냐하면 팟빵이야말로 현재 제작자 입장에서 공룡이잖아요. 거의 뭐 절대적이다시피 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현재 뭐 안드로이드 팟캐스트 시스템에서는 가장 크니까요. 그러니까 얘기가 이거죠. 사실상 모두가 뭐든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비용이 들고 제한이 있기 때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과 제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수할 수 있느냐라는 정도의 문제가 협의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뭐 팟빵만 쏘는 호스팅만 하겠다라고 선언하면 그게 말이 되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해서 거기에 돈 내고 올려도 돼요. 그거 동의한 사람 거기 올리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싶으니까 저건 안 할 거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그건 천명하면 되는 거야. 서비스로서.
그리고 그거는 그 천명했다는 이유는 제작자를 고려한 거죠. 당신들이 싫으면 당신들을 받지 않겠다. 그건 당신들 선택의 몫이던데 부수적인 게 너무 많아요. 댓글, 순위, 커뮤니티, 좋아요, 후원금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식으로 틀어버리면은 그럼 그건 너에게 나가도 된다는 자유를 줬다고 보기에는 제한적이죠.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팟캐스트였던 것을 업로드 음원 파일로 우리가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뭡니까? 그 이유라는 것은 팟빵이 크리에이터와 5년 동안 같이 만들었던 10,000개의 콘텐츠를 파티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열심히 방송 만들던 제작자들 상대로 가두리를 쳤는데 자, 아까 대표님이 공유의 정신이란 말이 같이 판단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공유의 방식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네. 공유의 방식으로 성장한 생태계를 폐쇄용으로 차지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기술 표준을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위협적인 경쟁 서비스를 사전에 제압할 필요성 때문에 서비스를 통합해서 가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웃겼던 게 그 공지가 되게 일방적이었어요. 네. 기간도 짧고 예를 들어 저희도 한 100몇십 개 되는데 지금 69회니까 보통 한 3편 2편씩 올렸으니까 그 거의 한 180개 170개 되잖아요. 저희보다 더 많은 한 2, 3년 했던 다른 유명한 방송들은 오죽 많겠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7월만큼 그걸 다 올려야 돼요. 갑자기 그것도 올리는 것도 순서대로 다 올려야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거기에 써 있는 설명, 제목, 태그 이런 거 다 카피해서. 근데 재밌는 건 뭐였냐면요. 전화가 왔어요. 팟빵에서 저희가 이걸 옮겨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팟빵에 앞으로 업로드 시스템을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파일 이렇게 오른쪽 파일을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mp3 파일로. 네네. 그걸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셨나 봐요. 근데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건 고맙더라고. 근데 웃긴 건 그거죠. 그 공지의 일방적인 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데 이 친절한 서비스는 굉장히 되게 친절하세요. 그럼 공지를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이렇게 일일이 전화해서 그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면서 이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그걸 절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 저가 판단하기엔 이건 제 판단입니다. 대표님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은 일대로 이렇게 먼저 앞달려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사후적인 서비스를 직원들이랑 뭐 이런 게 그것도 어떤 직원들은 대면에서 전화를 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도 그분들도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만약 이게 좀 디디한 사람이면 7월 말까지 이거 업로드 다 못한 사람이면 어떡해.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팟빵에 업로드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못한 거야. 그럼 팟빵에서 누락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도 손해겠고 팟빵에도 손해니까 팟빵도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 일일이 직원들이 나서서 그걸 했겠죠. 그럼 이거를 절차적으로 좀 처음부터 매끄럽게 진행을 하면 될 문제였다고 나는 보는 거죠. 그분들이 뭐 업로드 서비스로 바꾸겠다고 하는 게 그게 가치 판단에 들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비난을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건 이제 선의의 해석을 하신 거고 네. 이제 드라이하게 보면 원래는 팟빵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뭐 유료, 무료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유료 시스템, 과금 시스템은 팟빵의 서비스에 기대는 거죠. 여기서 팟빵이 뭐 몇 %를 가져가든 쉐어하는 걸 그 약관에 동의한 상태에서 그 콘텐츠에 한해서만 팟빵밖에 못 나가고 다른 데서도 팟빵이 접속하지 않고는 못 듣는다. 요게 맞잖아요. 이제 그 유료화를 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독점적인 컨텐츠가 되어야 하니까. 그 상식적인 거로. 예,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이 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국어 팟캐스트가 제작자들의 노력과 어떤 그걸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거를 가두리를 갑자기 닫혀서 다 내 거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제작자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작자들의 일방적인 통제에서의 기분 문제가 좀 있는 거고 뭐 그건 사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기분 나쁘면 돼요. 누군가가 뭐 비즈니스 예를 들어 뭐 우리 동네 빵집이 잘 가던 빵집이 뭐 빵값 올렸다. 돈 없으니까 마음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거 갖고 뭘 할 수는 없죠. 본인이 빵값 비싸서 안 사 먹고서 그 집이 망하던 더 잘 팔리던 뭐 여기 고급 빵집인가 보다 더 잘 소문이 나던 그 집의 사업적 판단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뭐 유료 모델도 사실 그래요. 그거는 그냥 사업적 판단이에요. 유료에서 사람들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모르니까. 그건 알아서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유료를 하실 팟캐스트 제작자든 팟빵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그 팟빵의 그 모든 자산, 네. 댓글 순위, 좋아요, 후원이라는 그것들을 놓고 다른 플랫폼으로 떠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 별도의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 절차적으로 그닥 매끄럽지 않은 방식들에 대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방식들 모든 걸 다 좋아요. 다 선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업하려면 그럴 수 있다고 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해왔다와 파티가 우리에게 공격해서 상생의 정신이 없다. 이제 약간 이런 류의 가치적인 말은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 예,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었다. 사업적 판단을 했다. 네. 근데 우리가 돈 벌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대신 우리가 잘할게. 아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욕먹는 걸 감수를 하시던가. 사람들이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확신범이라서 그렇잖아. 확신범은 그렇게 짜증이 안 나요. 물론 욕은 하겠지. 왜냐하면 확신범인 이유가 좋은 게 본인도 건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유로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서 내가 망해? 그건 나의 판단이니까 그건 내가 받는 거야. 빌런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쁜 짓을 이득을 얻지만 경찰에 잡히면 감옥행이야. 그럼 본인이 거는 거야. 본인의 사업적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본인이 판단을 자꾸 걸면 돼요. 근데 거기에 가치의 당위를 자꾸 씌우면 내가 홍길동이 되는 나는 의적이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의적입니다. 지금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도 물론 사업자고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홍길동을 그냥 예를 들자면. 예를 든 거죠. 파티도 사업자고 팟빵도 사업자인데 파티는 무슨 악의 제국처럼 자꾸 묘사가 되고 팟빵과 제작자들은 선량한 한편이고 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뭔가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잘해온 것도 무슨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 잘해왔다는 것도 굉장히 도덕적 가치 판단적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그것이 매끄럽든 그건 본인 판단이고 그래서 사업이 잘 흥하든 망하든 그거는 본인의 어떤 역량인 것이고 거기에 가치를 넣는다고 했을 때 그 가치가 남의 의도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뤄냈다라고 하면 너무 넓게 해석하신다라는 거죠. 넓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양손에 떡을 쥐고 그렇죠. 양손에 떡을 줬다는 표현이 맞아요. 네. 그 가치와 사업. 음. 물론 기업이 두산도 아무리 그렇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이렇게 이미지 광고를 하고 삼성도 네.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압니다. 아는데 그게 사업적인 판단에서 하는 이미지 광고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버리고 누락된 거를 지적했을 때 그게 지금 놓쳤구나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믿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세노스팅 수익 사업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예, 그 정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수익 사업으로 시작해서 수익을 위해서 대다수의 자발적인 참여자들에게 불편과 불쾌를 강요한 건데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헌신, 도덕성, 그다음에 경쟁 업체의 부도덕성을 들었잖아요. 네. 이 결과가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제작자들은 팟빵의 진정성을 인정해 드려야만 하는 감정 노동까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팟빵에 독이 되든가 팟빵이 만약에 근데 승승장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제작자들 마음에 어떤 이 굴욕감이 독이 될 거예요. 뭘 위해서 이렇게 하냐는 거지. 더 나은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위해서 하는지는 우리 알지. 그러니까 파티와의 싸움에서 그렇죠. 해답은 예. 그겁니다. 파티와의 싸움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적인 모델을 제안하신 거예요. 난 거기까지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않았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제 설명한 거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가치, 네. 헌신 요거는 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다 갖고 계시다라는 게 약간 이분이 지금 혼재돼 계시다. 판단 자체가 냉혹한 비즈니스적 판단과 어떤 그런 진보적 가치 의제 사이에서 뭔가 지금 약간 두 가지를 다 담보해서 가시려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돌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매끄럽지 않다 느꼈던 걸로 도출돼서 나온 거죠. 외부적으로. 지금 그게 팟빵 사태의 본질이라고 저희는 본 거죠. 자, 뭐 제작자들 입장에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6월 27일에 뒤통수를 얻어맞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일단 그 제작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아날람은 과학하고 앉아있는 애처럼 파토님 하시는 일단은 이중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중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팟빵 댓글란에 청취자들이 계속해서 댓글을 달고 계시고요. 네. 파티에는 댓글이 0개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수 이런 거 보면은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팟빵으로 듣고 계셔왔기 때문에 계속 팟빵을 들으는 게 습관적이고 편하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습관이 갑자기 한 번에 안 바뀌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청취자들을 놓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광고를 받고 있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듣는 분들한테는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중으로 올리고 있는 한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모든 댓글에 모든 대댓글이라는 게 또 저의 원칙이거든요. 홍 작가님이 거의 네. 모든 댓글에 예, 저의 전수 원칙이라 가지고 네, 다 달고 계시죠. 파티에는 댓글이 연계인데 팟빵에는 아직 계속 사람들이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달고 계시면 거기에 우리가 팟빵의 아이디를 유지하고 있어야 들어가서 어쨌든 지금까지 댓글을 달아들었는데 댓글이 안 달리면 그분한테 서운하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볼모라는 거지. 아까 우리가 말씀. 그리고 우리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 거기 계속 오고 있으니까 저희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런 게 볼모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 그런 상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또 얘기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들. 네. 현재 사운드 클라우드가 음. 파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하여 어. 사운드 클라우드가 구글이냐 어디냐에서 인수를 하냐 마냐 이런데 조금 그게 밝지가 않대요. 그래서 만약에 사운드 클라우드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만약에 사운드 클라우드가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호스팅 서비스를 알아봐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팟빵에 업로드를 하면 애플은 쏴준다고 하니 네. 팟빵 업로드하고 애플이랑 팟빵만 안고 가는 건지 그 파티는 업로드 서비스를 하게 해주거든요. 파티에다 업로드 따로.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렇게. 파티와 팟빵이 양자 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런 거죠. 그 제가 뭐 아이유 카페 회장인 거예요. 네. 그런 인데 다음과 네이버에 카페 2개. 그래서 공지를 계속 2개를 둘 다 로그인해가지고 이거 통합하고 싶은데 얘는 왜 사이트 다음이고? 하나 따로 하거나 하고 싶은데. 얘는 왜 카카오에 있고 얘는 왜 네이버에 있고 그래서 네이버 아이유 카페와 다 접속해서 네. 뭐 마치 이런 기분인 거죠. 그렇죠. 이제 기본은 그렇고 기술적으로는 파티는 팟캐스트 플랫폼이고 현재 네. 팟빵은 지금 팟캐스트 플랫폼이 아니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거는 뭐 파티는 이제 우리가 크게 언급을 안 했지만 파티 업로드하는 한 파티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도 앞으로도 몰라요. 네. 앞으로 몰라요. 파티가 그 좋다고 하는 파티도 것도 시작인데 아니고 뭐. 그럼. 이거 한마디는 꼭 하고 싶어요. 지금 스튜디오 시간이 다 됐지만 파티는 파티대로 팟빵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호스팅 서비스 이용하는 제작자들 팟캐스트 스킨에 자기들 마음대로 파티 로고 있죠. 피자 있죠. 이걸 그 브랜딩처럼 꽝 박아둔 거야. 그러고 나서 언론에 아마 그 숫자일 것 같은데 자체 제작 방송 1200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호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기들 앱에 노출되니까 이게 제작자들에 대해서는 웃기거든요. 팟빵보다는 아직은 나은 것 같지만 누가 보면 기획, 제작 지원, 스튜디오 제공 같은 거 다 하는 줄 알겠어요. 아니거든요. 호스팅 딱 제공하고 자기 페이지에 자기들 앱 페이지에 노출된다. 자체 제작 방송, 피자, 쾅. 난 이걸 보고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 팟빵이 한 거 보고 제작자들이 만만해 보였던 것 같긴 하고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조심할 생각을 못하는 과정에서 이런 뭐 실수라면 실수고 이런 게 나왔는지 뭐 만만하고 탐스러운 건지 저는 좀 웃겼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그 이제 저는 사실 그래요. 이런 방송을 하면서 네. 이런 방송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눈치여 보여. 지금도 녹음하면서도 잘못 들으면 오해하면 우리는 사실 그 의혹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좀 녹여보자는 취지긴 한데 뭐 팟빵을 비토하고 뭐 이렇게 사실 이 사람들이 사업자로서 하는 거에서 이분이 어떤 가치 판단 이런 얘기만 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불편하다로 끝이지. 그리고 짜증난다. 나한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이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좀 짜증난다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나 향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냐면 이게 그 순위에 따라서 어떤 그런 일종의 서열화도 있어요. 팟캐스트에서도. 사실 총수 같은 사람과 우리 같은 사람의 네임밸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뭐 이게 어떻게 연대를 할 수가 없어요. 10억씩 받는 이 사람과 이사와 2천 3천씩 받는 그 말단 대리랑 같이 빨간띠 두르고 같이 빨간띠 뚫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대도 할 수 없고 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 이거 저도 느껴요. 뒷담화 같은 거야.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제기해봐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꼭 그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꾸 눈치만 보인다는 거죠. 입 바른 소리 하면서 눈치 보이는 거지. 근데 뭐 어떻게 아무도 안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그래요. 나는 저부터 얘기했던 그거 진짜 진심입니다. 저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면 하는 건데
귀찮아도 하는 거예요. 음. 하는 건데 이 방식의 매끄러움도 좋아요.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좀 어떤 소통에 뭔가가 생겨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끼리 연대를 하든 저들과 협의를 하든 아니면 뭐 뭘 만들든 근데 뭐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냥 당해야 돼요. 팟빵도 그렇고 파티도 그렇고 이 제작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연대가 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그죠? 않으면 이럴 수는 없어요. 아, 그건 누가 봐도 알잖아요. 아니, 저기 뭐, 아무리 우리 홍 작가님이 딴지일보의 부편집장이었다고 해서 총수가 이렇게, 아유, 우리 홍 작가랑 우리 연대해야지. 그쪽도 딴지 출신이지. 연대하자. 그 연대가 안 되죠.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오진 않았어요. 유야무야 7월 넘어가고 8월 넘어가고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판단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모래알같이. 이게 팟캐스트 자체가 개개인의 목소리로밖에 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뭔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죠? 뭐가 터져서 낙곰수처럼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주면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또 의지가 모여줄 수가 없는 게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곰수는 그 의지를 모아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각하가 싫다. 근데 이건 제작자들만의 얘기예요.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주 다 스킵할 수도 있어. 뭐 쥐들끼리 얘기하는 건 뭐 쥐들끼리 뭐 어쩌고야. 어쩌라고. 왜 관심 없는 방송이나 하고 있어? 아, 니들이 알아서 잘해야지. 듣는 건 내 몫이지만 만드는 거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 2번 업로드하는 거 싫다는 걸 되게 오래 얘기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성폭 속사나해. 말하면서. 69회인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팟캐스트의 미래가 어떨지도 모르고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도 몰라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모든 일은 부정적이에요. 전망도 어둡고 거기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건 뭐냐면 굴욕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 정책을 제시했을 때 까라면 까라는 느낌이라는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는데 일단 이 방송을 해서 아날람은 일단 좋게 될 건 하나도 없고 뭐 손해라고 하겠습니다. 손해를 볼 거는 있을 수도 있는 그럼 뭔가 굉장히 기분이 캥기는 그럼 내가 그런 방송을 했는데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에 반대가 벌어지나? 우리 한 500이 되나 이제 또 광탈. 500위 또 사라져 순위에서. 아날람 자꾸 우리 방송 끊기고 막. 두고 보시죠. 그런데 저희는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시사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시사도 교양의 일부니까요. 근데 아무도 관심 없는 시사. 제작자 너희들 관심만 있는 시사. 근데 나 파티 갔는데 네. 갔더니 우리 정말 댓글이 하나도 없길래 아, 사람들이 여기 그냥 듣기만 하고 아직은 댓글 좀 문화가 활성화 안 됐는데 다른 거 가봤다? 다른 데 많아. 아 진짜? 그렇구나. 되게 미미하더라. 그렇지 뭐. 미미한 아날람이 먼지 같은 아날람이. 이런 불면 이야기를 사라지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려요. 먼지 같은 놈들이 그거 업로드 2번 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먼지 같은 얘기 하고 있다고. 2번 하기 귀찮다는 얘기를 3시간 4시간에 걸쳐 하고 있으니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 흠잡으면서 그 2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굴욕감과 스트레스를 주어서 네 그렇습니다. 구구절절 주구장창 얘기해봤어요. 자, 그래서 미래는 어둡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우리는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랬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지겨웠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큼하게 한번 만나볼까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